안녕하십니까, 양단TV의 양현식단장입니다. 자, 제가 방금 전까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이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뭐 참석하신 분들도 별로 없거니와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됐던 내용들을 너무 생각 없이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녹화를 지금 해서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목을 들어 보시고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다 예상을 하셨겠지만, 오늘 이제 드릴 말씀들은 이렇게 찬바람이 불 때면 항상 생각나는 호빵이 아니고 드론하시는 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이 조류독감, AI 고병원성 조류독감 방역 사업을 드론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셔서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조류독감 방역 사업의 드론은 제외가 됐습니다. 물론 예상대로입니다. 많은 분들은 올해는 다시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희는 당연히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었고요. 뭐 당연히 그런 생각한 이유도 있겠죠. 일단은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대규모 사업을 진행을 했었죠. 중앙정부에서 150대가 이상이 드론이 이제 사용을 해서 조류독감 예방을 위한 방역 사업 실시를 했었고, 지자체에서도 또 별도의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앙정부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겠지만 지자체에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뭐 김제라든지 고창이라든지 이쪽에 워낙 많은 철새들이 오는 지역들이 있고, 이 철새도로지 주변에 가금 농장들이 또 분포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또 하고 있고, 이 이외에도 뭐 경기도 충청도 또 경상남도에 지자체에서 조금씩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업들은 이 지역에서 방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입찰이 또 참여가 안 되게끔도 되어 있고, 워낙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중앙정부에서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을 하는 이 방역 사업을 되게 기대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도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제죠. 그제 이제 이런 사업 설명회가 있었어요. 농식품부에서 이 AI 방역에 관련된 입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사업 설명회가 있었는데, 물론 저는 이제 그 다른 계약건 때문에 이제 참석을 못했지만, 계약하신 거기 참석하신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을 때 이제 드론은 제외가 된 상태고요. 이미 아시는 분은 다 아실 만하게 다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맘때쯤에 이제 경남 도립 거창대학교랑 같이 거기도 이제 이 조류독감 사업에 참여를 했었고, 또 그때 당시에 거창대학교에서 이 드론 사업을 굉장히 또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주관을 해가지고 전국에는 이제 방제사들 간담회를 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 협회를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추대받으신 몇 번 분들이 이제 이거 창립위원으로 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관도 만들고 협회를 지금 이제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뭐 그거를 요청하셨던 분들도 아마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협회를 만들자고 말씀했던 거고, 저희가 농림부 산하로 들어가서 강력하게 뭔가 어필을 할 수 있는 이런 위치를 만들자라고 예상을 하셨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힘들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협회도 그렇고. 일단 뭐 협회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면 뭐 단가부터 방법부터 여러 가지를 좀 하는 이런 협회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추대를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다 희생을 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운영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회의를 하고 정관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또 자기의 또 사비를 털어서 이런 뭐 법무사 사용비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뒤에서 이런 것들을 원하셨던 분들은 협회가 만들어져서 뭔가 운영이 됐으면 그때 나는 참여를 하겠다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인 그냥 드론 협회를 만들어서 뭘 해먹자는 거가 아니라, 이 농림수산축산부의 산하기관으로 들어가서 이런 거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있는 뭐 교육이라든지 방제라든지 뭐 단가라든지 품셈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제가 만들었던 건데, 협회를.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협회 구성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도 어느 정도 있어야 인정을 받는 부분인데, 본인은 말만 하고 뒤로 쏙 빠져서 뭔가 이루어지면 그때 나도 참여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그런 걸 할 마음이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지금 협회가 약간 좀 시작을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협회가 뭐 있다 하더라도 어, 그 자리를 잡고 정말 농림부에다가 뭔가를 어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되려면 굉장히 또 많은 기간 동안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뭐 물론 그렇게 가기 전에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죠. 특히나 제가 이제 참여했던 경남 도립거창대학교도 참여했던 그 연도 같은 경우에 이제 왜 이런 문제가 됐는지를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좀 하고 계시고 이렇게 뜬구름 잡기 식으로 그냥 감나무 밑에 입 벌리듯이 뭔가 사업이 벌어지면 나는 참여를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뭐 하신 분들도 아시겠고 아마 이거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거의 참여를 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 조류독감 방역이라든지 이 돼지열병 관련해서 이 드론을 활용한 방역 서비스가 꽤 이루어졌었습니다. 단가도 굉장히 좀 괜찮은 단가였고, 그런데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입찰을 하고 사업을 따고 하면서 중간 수수료를 굉장히 과도하게 많이 따냈죠. 자, 그렇게 되고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12월 말일부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끝내고 입찰이 진행이 돼서 단가가 미친 듯이 떨어지고 말 그대로 현장 개판을 치고 그래서 이제 없어진 상황이 됐는데, 이걸 좀 디테일하게 좀 풀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처음에 진행이 될 때는 이 정부에서 좀 되게 좀 시범적인 사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방제를 이제 오래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제 초창기에 이제 이런 방역 서비스 사업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런 분들 생각은 대부분 비슷했어요. 이런 사업이 정부 주관에서 처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게 다음 연도까지 사업이 진행이 될 거다. 물론 입찰을 따셔서 중간에 이제 방제사를 모아서 수수료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차피 그런 업체는 한두 군데 업체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 게 나한테 혜택이 올 수 없더라도 내가 방제사로만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대부분의 이제 조류독감 방제가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또 수익이 좋은 사업입니다. 겨울철에 드론으로 방제를 하시는 분들은 완전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좋은 사업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거를 만들고 했던 이런 사업 주체가 세팅을 너무 말도 안 되게 세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발생이 되는데, 물론 이제 이런 지경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몇 개가 겹쳐 일어나서 됐었는데, 어쨌든 그 시발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 자, 일단은 보통 물론 회사마다 좀 다르고 방제사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방제를 할 때, 방역을 할 때에는 굉장히 효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이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조류독감 고병원생 터지게 되면 피해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뭐 물론 적은 지역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적은 지역에 발생한다라도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또 여러 지역에 발생이 되면 수백만 마리에서 수천만 마리까지의 닭과 오리나 이런 기타 가금류들을 전부 다 파묻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농가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걸 이제 가장 일선에서 이제 이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차단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 효율보다는 오로지 효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막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효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가 어떻게 방역을 했을 때에 이런 바이러스들을 전부 다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광역방제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드론이 처음 이제 이용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드론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방역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약 희석 농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포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즐은 뭘 써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일단 있었어야 됐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단위면에다 뿌린 양이 정해질 거고, 그러면 하루에 뿌릴 수 있는 양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방제사가 인원이 나올 테고, 왜냐하면 몇 개소로 할 건지 어느 지역을 할 건지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예산안이 이제 세워지고 이거를 이제 집행을 할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 처음에 세팅 자체가 니네 예비비로 갖고 있는 예산이 얼마냐, 몇 군데를 하고 싶냐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만들었을 때 수수료를 한 2, 30%를 떼야지. 그럼 방대사한테 남은 돈을 줬을 때 얘네들한테 시켰을 때에는 그럼 몇 리터 정도를 뿌릴 수가 있겠네. 그러면 수긍을 하겠네. 라는 세팅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이제 하루에 120리터 정도만 방제를 해라. 그런 약재를 살포를 해라라는 사항이 돼버린 거죠. 거꾸로 세팅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효과는 뭐 생각지도 않고 우리가 이제 보여주기 식이다 어차피 뭐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80명 정도의 방제사를 관리를 하면서 실제로 저도 이제 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맡은 지역이 면적으로 따지면 40만 평 정도가 됐습니다. 40만 평 정도를 8일 정도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방역을 했는데, 그러면 하루에 5만 평 정도의 면적을 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20m를 뿌려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120m로 5만 평을 할 수조차 없죠. 말도 안 되는 구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방역의 효과는 없을 게 불보듯이 뻔했고, 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관리를 그렇게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농림식품부에서 직접 그 공무원들이 많이 나왔었고, 또 지역에 있는 담당 공무원도 나왔었고, 또 농림부 홍보 영상을 찍어도 나왔었고, 뉴스도 뭐 촬영 나왔었고, 여러 군데도 많이 나와서 제가 그런 분들이 올 때마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방역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로 몇십억이 되는 예산만 날리는 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팅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농림부 직원분들이 갖고 다니는 게 종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리독감 방역을 할 때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방역이 돼야 되고, 실제로 얼마만큼 약재가 뿌려졌고, 이런 것들이 다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AI 방역을 실시를 했을 때에 걔네들이 갖고 온 조건은 이 5등급에 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방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보듯이 뻔한 예상 결과였고,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로 이제 그때 참여했던 분들은 이 사업이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방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말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자진해서 뿌리는 분도 계셨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업이 이제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중간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적은 업체에서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는 게 아니냐, 뭐 담합이 있는 거 아니냐, 봐주기가 있는 거 아니냐, 뭔가 뇌물이 오간 거 아니냐부터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민원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농림부에서도 이제 그 대행을 했던 이제 농협중앙회에다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이걸 좀 해결을 해라. 그래서 농협중앙회는 솔직히 뭐 이해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책임질 것도 아니고 뭐 돈 나중에 돈 준다고만 하고 그냥 니들이 좀 알아서 해줘라라는 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고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앞뒤 안 보고 그냥 어제 사업자 등록을 해도 괜찮으니까 최저 단가로만 입찰을 해라. 근데 이게 정부 사업이라는 거가 1억 이상이 되면 그렇게 입찰을 하지 않거든요, 최저 단가로. 근데 앞뒤 안 보고 최저 단가로 입찰을 넣은 사람한테 사업권을 주겠다라고 돼버렸고, 그래서 그 중에 욕심이 나시는 몇 번 분들이 말도 안 되는 단가에 또 이제 입찰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방제 단가를 1년 만에 거의 3분의 1 토막으로 내놓은 상태에서 실제 수수료는 훨씬 더 또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고, 그러니까 최저 그 전에 했던 말도 안 되는 방제 방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하 단가로 반 이상이 떨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그 품질조차도, 원래도 안 좋았던 그 방제 품질조차도 정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이런 현상까지 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래도 거기서 했던 조건이, 너희가 이제 한 번에 한 군데만 이제 방역을 해야 되고, 방역을 하고 끝나고 거점 소독 시설에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 모든 건 다 소독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굉장히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거점 소독 시설이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정말 3, 40분을 돌아서 차량을 소독을 하고 들어오신 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세팅, 말도 안 되는 금액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이 사업자가 바뀌게 되면서, 물론 그 사업자 다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가에라도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지속성 있게 연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단가에서도 우리 사명감을 가자고 해야 된다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자,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그렇지 못했다는 게 문제고, 거기다가 단가가 워낙 낮아지다 보니까 뭐 이런 조건 다 필요 없고 우리 다 몇 군데씩 이제 방지를 하게 해줘라, 방역을 하게 해줘라.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세 군데 네 군데를 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몇 군데를 돌 때 이제 한 군데를 끝나고 다시 거점 소독 시설에 가서 소독을 하고 다시 나오고 이런 걸 했다면 그나마 좀 괜찮았을 텐데, 이 단가가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걸 다 생략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가 이 드론 방세사로 인한 교차 오염 의심 사례가 김제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철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검역 시설을 들렸다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 열 있으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들끼리 막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 배변 같은 경우에 배변 활동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포유류처럼 참았다가 싸는 게 아니라 그냥 쭉쭉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질리고 다니잖아요, 새들은. 그냥 그러다 보니까 고병원성 이 바이러스가 세균이 들어있는 이런 이 분변이 이 가금 농가에 떨어져서 이제 퍼지는 이런 상황보다 실제로 그런 게 떨어져서 이제 어느 정도 확산이 되어 있는 곳을 사람으로 인한 이 교차 전파가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런데 이 방역을 하면서 이런 AI 조류 독감을 막아야 될 일선에 있는 이 방제사들로 인한 이 오염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됐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단가다 보니까 이 방제사들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나는 도저히 이 단가에는 못 하겠다라고 해서 방제사가 계속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여러 가지 또 민원이 계속 또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 민원도 계속 발생이 됨을 뿐더러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의심 사례까지 이게 드론 방제사로 인한 교차 오염 의심 사례까지 발생을 하다 보니 야 이거 안 되겠네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좀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그렇게 단가가 떨어졌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리라는 거는 다 예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랑 같이 이제 거창대랑 같이 아니면 다른 업체랑 같이 이제 초창기에 이 방역 서비스를 했던 분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단가가 들어갔을 때 아무도 참여를 안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도 항상 그 단가에 하면서 야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단가다라고 했는, 이렇게 피를 토하시면서 하루에 뭐 1시간씩 2시간씩 전화를 하시던 분이 단가를 이렇게 반으로 떨어뜨려 놓고 거기는 자기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방제사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 기존에 방제했던 업체들한테 또 얼마의 돈을 주고 방제사를 또 모아서 또 이렇게 하는 상황. 그러니까 결국 방제사들이 다 망쳐놓은 겁니다. 방제사들이 뭐 다른 사람 말할 게 없어요. 그때 방제했던 방제사들이 다 망쳐놓은 거고, 그런 상황을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지금 말씀드리지 못할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상황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뻔히 누구가 그런 유치가 또 되고 전체가 또 싸잡아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있었고,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겹쳐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여서,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 내년에도 이 정부 지원 정부에서 하는 이 방역 사업에 드론이 포함될 수 있을 기대는 거의 안 하시는 게 솔직히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제 겨울철 이 조류독감 사업에 드론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또 준비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없는 상황이고, 물론 올해가 이제 이 조류독감이 굉장히 세게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조류독감이란 거가 한 4년 정도 주기로 세졌다가 점점 약해지고 또 세졌다 약해지고 반복을 하는데, 올해가 이제 3년 차인데 뉴스를 이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이제 러시아 시베리아 쪽에서 이제 철새들이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8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고병어스 AI가. 그래서 뭐 3천 건 이상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 걔네들이 다 이제 우리나라 내려올 거라서 이게 4년 주기가 이제 짧아지게 된 거죠. 3년 주기로 짧아지게 돼서 이제 가금 농장이 좀 많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8월 달부터 이미 대비 체제를 좀 가동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다른 많은 지역들이 그런 정보들을 입수를 해서 9월 달 중순부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대비 체제를 가동을 하고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벌써 10월이 되자마자 이런 설명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제 또 사업을 또 시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시다 보니까 그냥 막 놓고 기다리고만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나 예상을 했던 바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뭐 타격감은 없습니다만 뭐 어쨌든 그렇게 지금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올해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을 해서 하는 방역 사업에서 드론은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고병원성이 올해 굉장히 많이 터지게 돼서 기존에 이제 뭐 광역 방직이라든지 살수차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서 했던 거를 다 막지 못하고 너무나 많이 퍼져 나간다라고 하면 추가로 이제 드론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기대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올해 이제 그 카페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건데 올 봄에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 가금류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회사인 하림에서 이 조류독감의 피해를 작년에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공장 하나가 가동이 한 달 가까이 이제 가동을 못 하게 돼서 거기서 피해를 이제 몇십억 원의 이제 피해를 입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조류독감 관련해서 방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업체들이 왔다 하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되게 좀 답답한 거가 제가 이제 거기랑 이제 계속 왔다 갔다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도 드리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방역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런 준비 자세가 솔직히 너무 부족합니다. 저 같아도 솔직히 안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도 지금 그 옛날의 글을 보고 이제 우리도 방역을 하게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기업에서는 솔직히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쓰긴 하지만 정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들 내 돈도 아니고 뭐 하기 때문에 이게 별로 이렇게 관심 별로 없으신데 이 기업에서 할 때는 정말 내 주머니에 내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런 걸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서비스를 할 때 약재를 어떻게 뿌려야 되고 얼마만큼 뿌려야 되고 왜 이만큼 뿌려야 되는지를 설명한 업체가 저 말고 아무도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림은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만약에 사업이 발생을 한다면 하기로 이제 업체 선정이 이제 진작에 끝난 상황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얼마만큼을 할 건지 얼마나 많은 농가를 할 건지 얼마나 자주 할 건지 어느 기간 동안 할 건지를 아직 결정을 지금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오시는 분들이 그냥 뭐 우리 조류독감은 안 해봤지만 뭐 산림 방제는 해봤어요. 아니면 뭐 농사 쪽에 농업 쪽에 방제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류독감 시켜주면 열심히 해볼게요. 이게 다 했다고 하더라고 대부분이 다. 어.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시고 싶으시면 거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류독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공부를 했었고 그 이외에도 공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방제 강의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보통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무료 방제를 하고 테스트 비용을 대고 이렇게 하면 쓴 돈이 한 7, 8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7, 8천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뭐 소정의 비용을 받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준비 작업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 방제사가 몇 명 있으니까 조류독감 하게 해주세요. 우리 뭐 산림방제 해봤으니까 뭐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솔직히 기업이 먹히지 않습니다. 프랙티스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과학적 근거를 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비용이 필요할 것 같고 몇 개소에 필요해야 되고 어느 정도 주기마다 방지를 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도 없이 어떻게 얘네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너무 이제 안일하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좀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이런 사업들이 처음에 생겼을 때 제일 유지를 하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없어진 부분들 중에 하나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제 방제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양파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양파 같은 경우는 정남 쪽에 이제 그 함양 같은 경우에 양파밭이 200만 평이 넘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노다지 사업이었고 그래서 거기다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하는 도중에 이게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도중에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막 면허 따서 들어오는 하신 분들이 방제단을 만들고 저기 양파 방제하고 있네 우리도 해보자라고 해서 영업을 하게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첫 해에 다 작사를 내놓습니다. 경험도 없으신 방제사분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노다지 시장을 다 죽여놔 버린 거예요. 근데 뭐 저기 뭐야 그 농촌진흥청도 그렇고 그쪽에 그 기술센터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저희가 하고 있었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런 보조 사업들을 또 만들려고 했고 하는데 농민들이 이제 드론으로 한다고 하면 다 안 된다 그쪽은 그래버려요.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역이 전남하고 이제 경남인데 그런 시장 자체를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욕심내시는 분들이 달려들다 보니까 다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구조 자체를 다 박살내버린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똑같거든요 조류독감도. 근데 그렇게 없어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큰 사업들이 나올 만한 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열정만 가지고 맨땅에 헤딩을 해서 이 박살을 내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도 요거 그 중에 하나고, 뭐 어쨌든 여러분들 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앞으로는 물론 뭐 저희가 생길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림부 산하로 지금 협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 사단법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게 잘 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연구 사업이라든지 뭐 실증 사업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또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런 사업들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제 부활시키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론을 정말로 뭐 올해 한 해 하고 그만두실 분들 아니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드론 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셔야 이 드론 업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 다 먹고 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뭐 그렇게 모르고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 영상에 보셨다시피 이제 그 전멸리 취재 피해 같은 상황이 나와버린 거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 뭐 비일비재해 발생을 또 하고 있고 뭐 알게 모르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렇죠. 뭐 일단 뭐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뭐 우리 저를 포함한 이 방제를 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해지 못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밥그릇을 엎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누구를 탓할 게 없습니다. 물론 뭐 그때 참여를 안 하셨던 분들은 그때 참여했던 놈들이 다 잘못하지 않았느냐 욕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분들도 그 상황이었으면 아마 비슷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고 결국 사람의 욕심이 거위의 배를 갈라서 거위를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황금왕은 다른 거위가 있었는데 그 거위의 배를 매번 지금 가르고 있습니다. 매번 가르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좋지 못한 내용으로 뭐 우울한 내용으로 찾아뵙게 돼서 좀 죄송하게 저도 좀 죄송하고 이런 큰 사업들이 없어지게 된 것들 이런 거를 막기에는 또 제가 얘기를 해서 이런 내용을 퍼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뭐 방제 강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약을 효과적으로 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너무 적고 특히나 이제 네이버 카페 같은 곳이 이제 다 배려놨죠 이 방제 시장을.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뭐 그거 뭐 보조로 한 이틀만 따라다니면 대충 어떻게 치는지 알겠는데 왜 뭘 배워야 되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방제사들이 현장에 나와서 이런 사업들 다 망치고 있는 이런 현상들 뭐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영원히 이해가 안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뭐 다음 시간에도 뭐 다른 내용들 제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